다음은 실은 원래 제일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놓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내용을 읽어봤는데 집단주의, 개인주의, 진보, 보수 등 다양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대학교 때 사상 공부, 철학 공부했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마지막 내용은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당, 또 제3지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 또 진보와 보수가 뭔지 근본적인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자유와 평등의 공진화가 답이다. 국가는 자유 위에, 시장은 평등 위에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군작 우리 스탠다드 편집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신문 스탠다드의 편집장이자 서사제도 연구자 수군작이라고 합니다. 제3신당에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문화가 미숙한 탓에 우리 시민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사회 리더들 및 지식인들의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문화가 미약합니다. 그 때문에 진보와 좌파를 동일시하고 보수와 우파를 같다고 여기는 납작한 이분법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근대는 개인의 발명으로 시작됩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계급으로,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어떤 성별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지가 빼박 결정되는 거죠. 그러다가 근대 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조각이야. 동등하고 자유로운 개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거야. 인간이라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고 사회는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이 맺은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이야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발상,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 이런 생각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 같은 생각 하나가 신분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이 약속이 국제적으로 이른바 자주 우리가 듣는 인류 보편 가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약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철학이 자유주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와 평등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유는 종종 평등과 비교되며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들 말합니다. 평등을 우선하는 것 때문에 자유를 내버렸거나 자유 우선의 가치 때문에 평등을 내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모두 결국 개인이 잘 살자고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방법들의 차이입니다. 어느 한쪽을 버리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파괴됩니다. 자유를 먼저 하는 만큼 평등 또한 반드시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자유와 평등의 공진화, 자유, 평등, 시장주의, 이것이 제3정당의 정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 발제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가 그 대전제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단주의 대전제는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단이 정한 대로 따르라. 개인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단주의는 좌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주의이고 공산사회니까요. 멸사봉공해라. 선공후사해라.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승리학적으로는 존천리하고 멸인욕해라는 겁니다. 이게 집단주의입니다. 반면에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의 대전제는 집단은 개인을 해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우파입니다. 시장주의이고 자유주의니까요.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멸공봉사해라, 선사후공해라, 존인욕하고 멸천리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주의와 개인문화의 차이를 정의론의 철학으로 표현하면 집단주의는 공동선 커먼굿, 공동선 우선주의입니다.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결코 해칠 수 없다는 전제가 무너지면 개인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집단 앞에서 인권이라는 게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개인은 언제든 집단이 제거해도 무방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인 것 같지만 집단이 원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집단주의입니다. 이 집단주의 문화를 정치 철학용어로 바꾸면 포퓰리즘이라고도 부르고 인민민주주의라고도 부르고 권위주의라고도 부르고 전체주의라고도 부르고 국가주의라고도 부르고 좌파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 벗걸리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 벗걸리, 곧 라이트를 중시합니다. 바로 인권, 휴먼 라이트라고 할 때의 그 라이트 말입니다. 반면에 집단주의자는 공동선을 앞세웁니다. 공동선을 위한다면 개인의 재산, 생명, 자유를 빼앗는 걸 정당하다 여깁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멸공봉사, 선사후공, 존인욕, 멸천리를 주장합니다. 개인주의 문화 없이는 자유주의 철학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개인주의 문화를 정치 철학 개념으로 자유주의, 시장주의, 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개인을 발명함으로 근대의 모든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14에서 20세기 700여년간 가전전쟁을 통해 이었고 우리가 아는 주권,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이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주의 문화 없이는 시민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를 철학이나 이론 또는 신념의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실감이 떨어집니다. 개인주의는 문화입니다. 문화로 정착되고 생활 감정 속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에 미루어 보자면 아직도 우리 시민사회는 탄탄한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문화 위에 서 있지 못합니다. 정, 관, 재, 학, 언, 검, 경, 종교, 문화, 시민, 노동 각 분야에서 여전히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가 지배적입니다. 그 시원이 누구냐면 루소입니다. 저런 루소식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좌파적인 평등이 바로 이재명이 주장하는 하향식 평등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시장주의 문화의 평등은 이런 하향식 평등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워킨이 말한 바의 개인의 존엄입니다. 개인의 존엄의 확장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역사는 개인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점차 넓혀온 과정인 거죠. 실제하고 실존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카드가 되어 있는 개인들의 존엄을 공식화시켜주고 그 존엄을 벗걸리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의 하향식 평등주의는 가짜 진보입니다. 진짜 진보는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상향식 평등주의입니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에 대한 무지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학에서 능력주의 및 평등주의에 대한 무지로 이어집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한국 대부분의 지식인 및 리더들은 능력주의를 납작하게 고정 단일화시켜서 이해합니다. 정근대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능력주의는 혈통, 귀속주의, 신분주의, 부자유한 능력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능력주의는 계약론, 자유로운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에도 이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와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우파가 있다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능력주의를 한국 지식인들 및 리더들은 왜 구별 분간 못할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라는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의식, 공동체 가치관, 타자와의 연대의 두 종류를 구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정치학, 윤리학 및 응용학문의 원리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국 지성들이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의 스토아주의라든가 르네상스 마키아벨리 및 영미, 프랑스 시민혁명의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공부들이 다소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주의의 두 종류를 구별 분간 못한 채 박건일, 김동춘, 이준석 등등의 능력주의 담론 책들이 쏟아지는 게 지금 현실이고, 이런 책들을 읽는 이들 모두가 본인도 모르는 새 외눈박이,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신분제를 선망하고 지향하고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집단주의 능력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신분을 만든 거고 신분이 있으니까 능력이 생긴 거라고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원이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평등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두 종류가 있으면 한국 지식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막스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등의 사신분 프롤레타리아 평등주의만이 다인 줄 압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나 더워킨의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 이런 정의론 논쟁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등주의에 대한 이런 무지, 납작한 고정단일화의 폐해는 특히 불평등 담론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불평등을 소득 절대액의 격차로 이해하는 겁니다. 소득 절대액의 격차만 보게 되면 있는 놈 부자들의 소득을 털어서 깎아서 아래 빈곤층에게 나눠주자는 하향 분배 방식의 평등주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재명 부류의 억강부약 대동세상 평등주의 담론에 말아먹히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불평등 담론을 소득 증가율의 추세로 보는 것으로 바꿔야 하고, 하층 소득 증가율이 상층 소득 증가율보다 크다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의 불평등 담론이고, 이게 자유시장의 상향평등주의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집단주의, 능력주의와 평등주의를 이야기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에 젖어서 정치 성향이나 정치 이념을 진보는 좌파고 보수는 우파라는 납작한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이분법 프레임을 파괴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정근대에서 개인은 부자유였습니다. 부자유할 뿐만 아니고 불평등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는 사회가 바로 신분제,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 사회이고, 바로 제 용어로는 능력주의, 보수 좌파라고 저는 부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바처럼 능력 자체가 신분과 결합하니까요. 공산국가에서 출신 성분 따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수저, 수저계급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는 이런 신분 능력주의 보수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가 등장합니다. 평등관념이 생기자 정근대 집단주의 문화에 비록 부자유하지만, 자유는 없지만 대동세상, 극락정토, 천년왕국같이 평등을 염원하는 사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앞서 평등주의에서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렸던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평등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의 평등 사상입니다. 막스의 기독교 천년왕국을 그대로 흉내낸 평등 사상입니다. 따라서 부자유한 전근대에도 두 종류의 좌파가 있었던 겁니다. 귀족 중심의 능력주의 보수 좌파랑 오두미도 황건적 태평천국 같은 민간 종교의 평등주의 진보 좌파가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대 개인주의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우파도 자유시장 경제에서 분배를 두고 능력주의 우파와 평등주의 우파로 쪼개집니다. 자유는 있지만 불평등한 검정색의 능력주의 보수 우파가 있고,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는 롤즈와 드워킨의 평등주의 우파가 그것입니다. 이상의 역사적인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의 분화와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우파의 분화를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더 세분화하면은 8개, 16개 그 이상도 됩니다. 하지만 4개 이하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조건 이 4개가 디폴트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리더들 및 지식인들 대부분은 4개를 모릅니다. 2개만 합니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수좌파가 있다, 진보우파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 까닭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미정립이었습니다. 그 결과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 관점에서 보수, 진보, 좌파, 우파가 모두 납작하게 고정단일화 되어버린 겁니다. 딱 2개가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만들면서 다원주의를 방해합니다. 선택을 방해하고 토론을 방해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합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은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정치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우파가 스스로를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와 분리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 보수파는 샴 쌍둥이인 거죠.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1948년 찬탁반탁부터 시작되었고 6.25 전쟁,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박정희의 72년 제7차 유신개헌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어휘입니다. 헌법전문에 있는 파시즘을 그렇게 박정희가 뒤바꿔 놓은 겁니다. 파시스트들이 자유주의 보수파로 둔갑했고, 그게 지금 오늘날 윤석열, 한동훈, 국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들의 정체입니다. 2000에 이 책을 윤석열이 읽었지 않나 저는 추정합니다. 이거 읽고 반국가 세력 워딩을 한 거라고 봐요.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제3신당부터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 이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상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파시스트인 줄도 모른 채 자유주의 보수파라고 착각하는 저런 윤석열, 한동훈, 이천 부류의 대한민국 세력의 아류 또는 이중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우파에는 능력주의 보수 우파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주의 진보 우파도 있다는 것이고, 집단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좌파에는 능력주의 보수 좌파도 있고 평등주의 진보 좌파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법이 아니라 다원주의 모델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좀 넓히고 용량도 좀 키워야 합니다. 제3신당을 하려면 말입니다. 그래야 납작한 이분법에 국힘과 민주당을 사상적으로 저는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우선의 가치 때문에 자유를 내버리거나 자유 우선의 가치 때문에 평등을 내버렸던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새롭게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제3신당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주의 문화라야 국가의 리바이어든 국가의 족쇄를 채울 수 있고, 이 좁은 회랑이 바로 제3세력이 모일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다면 그나마 시장주의자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국가주의 들판, 좌파의 들판에서 이제 그만 싸우고 시장주의 들판, 좁은 회랑 안에서 싸울 때가 됐습니다. 제3신당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잘 결합된 이런 조지픈 아이의 스마트 파워와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이념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해서 대중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실용은 실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리와 가치관이 무개념이면 그렇게 됩니다. 실용 백날 외쳐봤자 결국 이를 실용이 됩니다. 지나온 우리 정치사의 정치 이념의 성향을 역대 정부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김대중 정부만이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우파이자 동시에 평등주의 진보를 결합한 롤즈와 더워킨의 정부였습니다. 바로 자유, 평등, 시장주의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제3당의 정치 비전이길 저는 바랍니다. 자유와 평등의 공진화가 우리에게 김대중의 길입니다. 김대중 100주년이죠. 내년이 김대중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게 지성사에서 어떤 근거가 있고 자유, 평등, 시장주의 또는 포스트 자유주의라는 것이 왜 가치 있는지를 잠깐이라도 생각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군작 우리 편집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금태섭 의원님, 우리 수군작 편집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운 신당의 좌표라든가 뭐 이념이나 철학 이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예. 그렇다면 오늘 수군작 편집장님의 발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